청주의 한 아파트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이른바 칭찬 릴레이라는 이색적인 실험에 나섰다는 소식 석 달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실험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어린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래층 천장이에요.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에는 어른이나 아이가 신은 고무 슬리퍼나 가구마다 쿠션을 덧댄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저마다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고마움과 칭찬으로 화답하는 이른바 알아주세요 콘테스트입니다.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민원이 많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한 달 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웃 칭찬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른 세대들도 또 공감할 수 있고 자기네들 그럼 더 노력을 할 것 같은. 청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과 성남의 아파트 단지에도 칭찬 릴레이가 도입됐습니다. 칭찬 릴레이 도입 효과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분위기까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타 단지에 소문도 내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거 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밝아지는 분위기가 있죠.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시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작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 이웃사랑과 배려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 특히나 요즘은 재택근무가 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낮에는 39데시벨, 밤에는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이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마련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현행 기준은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은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원래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분들의 어떤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층간소음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 시공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맞벌이 가족을 위해 층간소음 측정과 방문 상담을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도 진행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이웃을 협박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2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으로 올라가 도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찍어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죠. 제주에서도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윗집 어린이를 흉기로 협박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조금 뒤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 남성은 빌라 위층에 사는 7살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있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를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온 모친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범죄 행위가 발생하여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환경부에 접수된 제주 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이미 200건이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 생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를 통해 중재나 현장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은 제주도 건축지적과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래층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층간소음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빌라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아래층에 살던 5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 가족 중 1명은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렸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A씨가 이웃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합니다. A씨는 앞서 낮 1시쯤에도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로 문을 찬다는 얘기지. 불안하니까 신고를 한 거죠. 행위를 안 했다고 부인하니까 서로 소음 행위를.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 발생 보고를 했지만 4시간 뒤 A씨는 흉기를 든 채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누구든 피해자도 또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얘기인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갈등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아니다, 너무 예민한 거다 이렇게 말싸움을 넘어서 몸싸움,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3년 설 연휴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흉기 살인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오늘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도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9층 복도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 A씨가 이곳에 올라온 건 오늘 새벽 0시 반쯤.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있었던 A씨는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위층 40대 부부는 흉기에 찔린 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부부와 함께 살던 60대 부모 역시 다투는 소리에 놀라 나왔다가 아래층 남성의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방 안에 있던 10대 자매는 화를 면했습니다. 아래층 남성은 범행 후 본인의 아파트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아까 먹고 약물 중독도 현재 아니고 술 먹고 그런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냐. 경찰 조사 결과 아래층 남성은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한 차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두 집 사이에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소시간 돌려서 맨날 막 그냥 벽을 뜯어서 그래요. 뭐 그대가 막 조금만 나서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냥 맨날 뜯어 올라가고. 경찰은 아래층 남성을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 중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전국에서 진행형입니다. 지난달까지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은 3만 2천여 건을 기록해 이미 2019년 한 해 신청 건수를 넘겼고 현장 방문과 소음 측정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 등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